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일러드렸던 내용을 한 번만 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강한 지지 구간 22.3에서 22.7이라고 일러드렸고, 추가 상승을 하려면 UTAD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점 형성된 부근을 넘어줘야 한다. 지금 추세로는 무리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UTAD는 여기 25,200 25.2K 부근이었죠. 저 부근을 결국에는 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완전히 하락을 하게 된다. 이런 정보도 올려드리잖아요. RSI의 상승 추세가 또 깨진다.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온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쭉쭉 올려드리는데, 이런 것만 참고하셔도 사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라이브 때도 제가 여기 짚어드렸습니다. UTAD가 형성된 구간은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올라와봤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여기 휩써주고 딱 내리고 있는 상태였죠. 저렇게 또 하락을 해줬고, 자, 어제 그저께 그 전날, 자 8월 19일이 대박이었죠. 이런 고점 형성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가 라이브 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고점이 이렇게 하이로우로 나오다가 하이 또 하이로우로 반복이 되다가 고점을 이렇게 여러 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쐐기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걸 UTAD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서 축척이 일어나고 위에서 물량을 분배하는 이런 패턴을 UTAD라고 얘기합니다. 와이코프 패턴에 자주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용어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제가 와이코프 패턴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이 UTAD의 용어 때문에 씁니다. 그리고 이게 분배 과정에 나타나는 모양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요 분배 모양이 딱 나와줬기 때문에 기재를 해 놓은 거죠. UTAD라고. 결국엔 어떻게 됐다? 자, 다시 반등을 시도했으나 윗골이 딱 줘요. 딱 주고 이렇게 빅쇼트가 나와버렸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빅쇼트를 어떻게 잡아냅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가 고점을 형성을 이렇게 했어요. 저점 고점을 어쨌든 점차 올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차트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캔들의 모양만 봐도 대충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갈 모양이었으면 캔들이 요렇게 나오면 안 돼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항상 고점을 딱 찍은 애들은 캔들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모양이 나왔어야 되냐면, 돌아가는 캔들이 그려졌어야 전고 한번 트라이라도 하는 거고, 이렇게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요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건 만간에 빅쇼트가 터질 확률이 높다, 이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투자를 자주 하시다 보면은 요게 눈에 띄거든요. 요런 모양새가 캔들의 저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양새가 제 기준에는 되게 안 이쁜 캔들 모양입니다. 뭐 요런 모양도 그렇고 요런 모양도 그렇고, 결국에는 단순한 부분인데 강한 캔들의 모양은 당연하게도 위아래 저점 고점이 올라가는 모양새일 거고요. 이게 점점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매도세가 오히려 매수세를 압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포기를 딱 때리는 순간 이렇게 길게 빅쇼트 봉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때도 비슷한 모양새죠. 캔들의 모양이 요렇게 움직이다가 요거는 휩소요. 가짜 상승. 왜 가짜 상승이었냐? 거래량을 딱 보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이 고점 형성을 했던 요 볼륨을 먹을 수 없을 만큼의 거래량이 딱 나왔어요. 휩소죠. 가짜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꽂아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아무튼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은 왜 반등이 나오고 있냐? 아주 간단하죠. 전저점 부근입니다. 전저점 부근. 얘 반등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 매물대 구간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승을 도모하더라도 이미 고점에서 너무 많은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물량을 분배하는 그런 캔들의 패턴 모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근에 다시 올라와 봤자 남은 물량을 재분배하기 위한 흐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차트든 어떤 종목이든
이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을 한 번에 터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 꽂았다가 잔존 세력에 그리고 개미들 매수세까지 붙어서 한 번 더 치고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이 분배를 했던 이 영역 부근에서 살짝 진입을 해줬다가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또 허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볼 위치는 맞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은 맞지만 다시 상방으로 들어와 봤자 힘들다. 이 많은 매물 물량을 뚫고 올라가기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분배 과정이 일어났던 이 박스권 부분까지 상승을 이렇게 해줬다가 9월에서 10월쯤에 바닥이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쭉 그려주면서 다시 갈 것 같아요. 이런 모양새로 일단 갈 것 같다고 저는 예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기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이 박스권까지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다음 이렇게 9월에서 10월 정도의 바닥을 쭉 그려준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살짝 쐐기형의 느낌으로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비트가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의 앞으로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고 있는 거고,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11시 4분쯤에 설명을 드렸어요. 11시 4분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37.2% 정도가 된다. 근데 PPI가 이 정도라는 거는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원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원가가 올랐다면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결국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물건을 원가가 올라간 만큼 가격도 올라갔을 테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 물건을 소비자들이 소비해주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 위기도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의 가뭄 문제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에 세계 경제가 낙관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매크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트의 데이터상 저점 시그널이 과연 확실할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의 데이터상 저점 시그널은 해시리본을 설명드린 건데 일단은 여기 좀 띄워드릴게요. 이 지표가 바이를 떴을 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트스탬프가 제일 역사적으로 차트가 기니까 비트스탬프에서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요 해시리본 시그널이 자, 바이 표시를 나타내 주면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항상 자, 요렇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 볼게요. 바이 표시 이후에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쭉쭉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거의 실패할 일이 없는 지표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간단하게 텔레그램에 한번 풀어드렸는데 자,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시레이트를 기반으로 한 해시리본 지표는 항복 구간이 있고 비트코인 매수하는 기간이 나와요. 자, 항복 기간을 봅시다. 자, 여기 항복 기간, 그 다음 구매 기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항복 기간, 구매 기간, 항복 기간, 구매 기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지표인데, 자, 채굴자들이 원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굴하는 거에 들어가는 뭐 전기료, 그 다음에 뭐 사무실 임대료 등등, 뭐 컨테이너 임대료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가 안 맞아서 비트코인을 던지는 구간이 바로 이 항복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채굴자들이 채굴 사업으로 달려들어서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는 구간,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 비트코인을 다시 매집하는 구간이 바로 바이, 이 바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바이 구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 구간이 나타나면은 정말 웬만해서 비트코인은 항상 가격적인 상승을 해줄 때가 많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방에서 거시적인 이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독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위기는 해결이 안 됐고, 유럽 쪽의 천연가스 가격은 아주 그냥 천장을 모르고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의 가뭄 문제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에
세계 경제가 낙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시 리본이 떴으면은 항상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게 바라보는 게 조금 뭐 올바른 방향일까?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시선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차트도 중요한데 거시적인 경제도 살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과연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거시경제를 좀 설명드렸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 지표대로 맞으면 너무 좋기는 하겠지만 과연 맞아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큰 유동성이 공급되기 전까지 비트코인의 다음 이 최종 반등 목적지는 일단 28K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8K 정도까지 만약에 오르더라도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근데 너무 저점을 낮게 만들어 버렸어요, 형성을.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좋냐면 저점 고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점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반등의 폭도 축소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반등을 이제 안 보는 거죠. 원래는 저도 여기까지 반등을 봤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헷갈립니다. 저도 상승하는 주식은 항상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모양이 생긴다는 걸. 근데 이렇게 저점을 전 저점보다 훨씬 아래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 경우는 반등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폭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저점이 딱 바뀌는 순간 추세도 돌아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비트코인의 방향성 자체가 변화가 됐다. 왜냐하면은 여기 고점에서 분배 나왔던 요 박스권 구간에 당연히 이제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고점이 다시 이제 로어 하이로 만들어졌으면 저점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LL로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예 추세가 이제는 단기 상승에서 단기 하락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봉으로는 이렇게 쐐기형인데 한번 이렇게 팍 좀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장을 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스케님 뷰랑 똑같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스케님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표시한 게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뭐 0.424, 382, 2.24, 뭐 CME 갭 표시해 두시고, 이게 뭐 무슨 지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시하신 게. 아무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의 뷰랑 똑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그냥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거라 사실 뭐 똑같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냥 뭐 이번에 쐐기형 같아서 쐐기형이라고 한 거라서 사실은. 무튼 간에 하모닉인가 봐요. 이제 증시를 좀 보고 갑시다. 미국 증시가 왜 하락을 했냐. 19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미 증시 하락, 금요일이었죠. 근데 연준 위원들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가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이어드러냈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매파적인 발언,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 변화는 표면적인 이유죠. 차트를 딱 확인을 해보시면은 당연하게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번 라이브 때도. 지금 나스닥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RSI 쌍봉 나오고, 거래량이 얘 또 안 나오니 왜? 제가 이 거래량 지표 선 보라고 하셨죠. 선 거래량 평균 선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우하향하고 있다고. 이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반해 오히려 거래량은 점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이거 한번 조정받을 타이밍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캔들의 고점은 한 차례 올라갔지만 RSI 이거 동일하게 쌍봉 나온 거면 얘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래서 조정 나온 거죠 뭘. 그냥 그거는 표면적인,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의 발언 이런 거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준 의원들이 이게 올라가는 동안 아무리 매파적인 발언 뭐 생쇼를 해도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가열 구간이라 떨어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나스닥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너무 안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나스닥의 상승폭 따라갔으면 비트코인은 이미 한 요 부근은 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여기 사이 정도는, 이 영역 정도 와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나스닥에 비해서 힘이 강한 느낌은 아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커플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상승폭을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캔들 모양만 봐도 보이시죠? 이 상승폭의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확실히 나스닥이 아직 주류 자산의 대장이구나. 비트코인은 절대 그 자리를 넘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애플은 보니까 뭐 신고점도 달성하겠지만 차트가 선호 심리, 위험 자산 선호 심리는 나스닥이 훨씬 강하고 유동성도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은 이 적은 돈으로도, 그러니까 비교적 나스닥에 비해 적은 돈으로도 이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이 저점에서도 올라가는 게 19%, 내려가는 게 막 15%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레버리지만 섞여도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요 박스권에서 마켓 메이커 님들이 조금 가격을 갖고 놀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 주 수다기가 조정 없이 이어나가면 비트도 올리기 힘들 수 있을까요? 한길님, 한 번 더 내렸다가 올릴 가능성도 있나요? 매크로가 너무 안 좋은데. 매크로가 너무 안 좋죠. 매크로가 너무 안 좋아서 스타기가 조정이 나와준다면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스닥에 비해 비트가 너무 약하다. 이 나스닥 약조정의 비트는 슈퍼 빅숏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정받는 강도에 따라서 비트 또한 세게 밀려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매크로가 너무 안 좋죠. 매크로가 어떤 게 안 좋은지 봅시다. 최근에 가장 문제로 삼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 그거는 중국의 전력난이다. 이게 고민거리예요. 뉴 고민거리. 이게 왜 그러냐면 양쯔강 쪽 중국 내륙 지방은 수력으로 대부분 에너지 공급을 해요. 근데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 수력으로 에너지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뭘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공장, 생산, 뭐 식품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사이클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G2 국가에서 이렇게 에너지 관련 문제 그리고 생산 문제가 생기다 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감 강화가 됩니다. 중국발 공급난 이런 상황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진님이 이번 주 잭슨홀 미팅과 8월 CPE 발표 등등 지표 발표가 남아있어서 관망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잭슨홀 미팅 있죠. 관망세가 강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이 캔들의 모양이 완전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매도세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또 PPI가 엄청나죠. 37% 정도였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 원래 CPI가 후행으로 오르는 거예요. 후행으로. 생산자 물가가 높아야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따라 오를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이 또 유럽의 그 생산 축에서 또 큰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죠. 유럽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한 몫을 더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 증권시장으로 들어올 눈먼 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일단 오늘의 시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정리해서, 자, 제가 이거 아까 올려드렸죠. 텔레그램에 차트가 아닌 데이터상 뭐 해시리본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MVRZ라고 뭐였더라? 단기 홀더와 장기 홀더가 지금 뭐
수익권에 있는지 손실권에 있는지 그런 걸로도 저점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게 싹 다 지금 저점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차트적으로 비트가 상승을 위해 지켜줬어야 하는 구간은 22.7이었는데 해당 구간을 강하게 부셔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3분기에 상승장을 기대 안 합니다. 비트코인은 거시경제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래 데이터상 저점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는 보수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만약에 제가 지금 1억이 있는 일반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저는 1000만원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1000만원 정도 분할 매수는 할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의 하방 목표값인 20.7, 20.9에 정확히 도달하여 해당 구간에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에 단기 상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은 한결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은 이번에 물가 지수가 꺾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독일, 중국, 유럽 각 나라들이 좋지 않으니 달러가 꺾일 수가 없고 그렇죠. 달러가 꺾일 수가 없죠. 다른 나라들이 부진하니까 강달러의 연속 채권 강화, 주식 약화가 된다.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진님 감사합니다.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위험자산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로를 돌리면서. 그럼 제 구독자도 더 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구라쟁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연축이 과연 긴축을 완화할 수 있을까? 완화? 안 되죠. 긴축을 계속 해야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아직도 긴축을 지금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예를 들어서 돈을 푼 게 얼마라고 할까요? 100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제가 어디 텔레그램에서 봤는데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한 게 100원이면 양적 긴축을 한 게 2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따 출처를 찾아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튼 간에 이 연준의 양적 긴축을 완화할 만한 이유가 없다. 아직 한참 멀었다는 얘기예요. 뭐 잘 모르겠는데. 무튼 이런 것도 참고 좀 하시고요. 비트의 상황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등 자리도 정확했죠.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등 저기서 나올 거라고. 20.7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7. 여기 빨간 박스 여기서 나온다고 딱 말씀드렸는데 그냥 거기서 강반등이 또 나왔다. 여기네요. 여기 20.7 정확하게 쌍바닥 딱 찍고 올렸습니다. 이 부근 일단은 여기 부근이 깨지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롱을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지를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은 당연히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여기서 롱을 타시던가 한 21.7, 21.8 정도 왔을 때 숏을 타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짧게 좀 먹을 만한 자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꼬리 있죠. 요 꼬리 요렇게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그으셔서 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